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인 애플, 혁신의 아이콘인 애플, 자동차까지 만들겠다는 애플, 도대체 과거에 어떠한 행보를 보여왔기에 이 정도까지 성장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2000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애플의 주가와 함께 9년간 애플에 있었던 일들에 대하여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2000년도 애플은 딱 컴퓨터와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판매하는 지금의 혁신 기업 이미지와는 사뭇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도 디자인 등 일반적인 컴퓨터 경쟁사들과는 사뭇 달랐지만 회사명도 애플 컴퓨터였을 정도로 컴퓨터에 집중을 하는 기업이었죠. 파워PC 칩 기반으로 전문가용 컴퓨터 라인을 만들었으며 파워북과 파워맥이라는 제품들을 판매했습니다. 파워PC는 IBM과 모토로라, 애플이 협력을 하여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협력 구도를 무찌르고자 만들어진 제품이었습니다. 이때도 아이맥이 있었으며 맥북의 전신인 아이북이라는 제품이 있었습니다. 이 두 제품은 일반 소비자 또는 교육용으로 제작되었으며 아이맥은 데스크탑, 아이북은 노트북이었죠. 소프트웨어 쪽도 살펴보면 사람들이 여전히 애플 제품을 사고 있는 이유 중 하나인 파이널 컷 프로가 있으며 이미 20년 전부터 판매가 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파이널 컷 프로는 애플 컴퓨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영상 편집 소프트웨어이죠. 이외에도 CDN 기업인 아카마이와 협력을 하여 퀵타임 TV라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였으며 50개 이상의 TV 채널을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합니다. 2001년도에는 애플 역사에 있어서 혁신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휴대용 음악 재생기기를 독특한 디자인과 클릭 휠을 도입하여 대중들에게 이전에 없었던 유저 경험을 제공하기 시작했죠. 아이팟에는 CD 1000장어치의 음악을 184g짜리 기기에 넣고 10시간이나 들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튠즈에 노래를 넣고 컴퓨터에 아이팟을 꼽기만 하면 자동으로 동기화가 되는 등 20년 전에도 애플이 기기 간 연결성을 중요시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더불어 온라인 공식 홈페이지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2조 원 가까이 되었으며 이 당시 애플의 총 매출이 5.3조 원이었습니다. 단순하게 컴퓨터 및 전자기기를 만드는 기업이 아닌 제품을 직접 판매하는 유통사로서도 크게 성공을 했죠. 총 매출의 26%는 미국 고등학교, 대학교 등에 판매하는 교육용 기기들에게서 발생했다고 할 정도로 교육 섹터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또 2001년도에는 처음으로 공식 오프라인 매장을 오픈하게 되었으며 27개까지 늘렸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오프라인 매장을 접고 온라인으로 넘어오기 시작한 시점인데 애플은 반대로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넘어간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덕분에 저도 방문할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는 애플 스토어가 탄생하게 되었죠. 2002년도에는 오프라인 매장을 좀 더 공격적으로 늘리기 시작합니다. 1년간 총 51개의 매장까지 늘렸다고 하며 미국 인구의 30%가 애플 매장 반경 15마일, 24km 내에 들어가도록 설계를 했다고 하죠. 이외에도 잘 알려지지 않은 엑스서브라는 서버 라인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맥이라는 교육용 고객들을 위한 제품도 출시했죠. 이때까지만 해도 매출의 21%가 교육용 고객들에게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아이팟 역시 지속적으로 개선을 했으며 기존 5GB 모델에 이어 10GB, 20GB 모델을 출시했습니다. 요즘 디지털 기기들은 스토리지는 당연하고 프로세싱 파워 쪽에 집중을 하는 반면 2002년도에는 스토리지를 늘리는 것 자체도 기술의 최전선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죠. 아이팟 매출은 143밀리언 달러, 1,400억 원 정도가 되었었습니다. 이 당시 애플의 총 매출이 5.7빌리언 달러, 5.7조 원 정도 되었으니 아이팟 매출이 2.5%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았던 것이죠. 2003년도에는 애플은 글로벌 매장을 본격적으로 늘리기 시작했으며 1호 글로벌 매장은 도쿄 긴자에 들어서게 됩니다. 또 iOS 생태계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는 아이튠즈 뮤직 스토어가 출시하게 되죠. 아이튠즈 스토어 이전까지만 해도 음원을 구매하려면 앨범으로 사야 했었습니다. 또는 불법으로 다운받아야만 했죠. 아이튠즈는 곡당 1달러라는 저렴한 가격에 음원을 구매할 수 있게 되어 혁신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물론 지금은 스트리밍 서비스가 한 달에 10달러 정도 하기에 곡당 1달러면 비싸 보이긴 하는데 지금도 앨범의 가격과 비교를 해보시면 분명 엄청나게 저렴해 보이죠. 많은 사람들이 아이튠즈로 노래를 다운받아 아이팟으로 노래를 듣기 시작했기에 본격적으로 아이팟 매출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또 키노트라는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하며 맥 OS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파워포인트에게서 독립을 하게 된 시작점을 끊게 됩니다. 사파리라는 웹브라우저 역시 신규로 출시하게 되었죠. 웹브라우저도 지금 기준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2008년도에 구글 크롬이 출시되었다는 점과 비교해보면 애플의 움직임들이 굉장히 빠르고 혁신적이라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2004년도 애플은 도쿄에 이어 런던에도 매장을 오픈하게 되며 본격적으로 글로벌 전략을 취하게 되죠. 아이팟과 음악 관련 매출이 1년간 무려 316% 성장을 하며 애플 총 매출 비중의 19%를 차지하게 됩니다. 아이팟 라인도 확대를 하기 시작하며 아이팟 포토와 아이팟 미니라는 새로운 라인을 만들게 되죠. 아이팟 포토는 사진 재생과 TV 및 프로젝터의 연결이 가능한 아이팟이라고 보시면 되며 아이팟 미니는
훨씬 작은 기기에 실버, 골드, 핑크, 블루, 그린 5가지 색깔을 입힌 플래시 메모리가 들어가 있는 아이팟입니다. 또 아이튠즈에는 음악에 이어 오디오북도 판매를 하기 시작하죠. 애플은 로직이라는 전문가용 음향 소프트웨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왔었는데 이제는 비전문가용 음악 제작 소프트웨어인 가라즈밴드를 출시하게 됩니다. 어떤 비전문가도 애플 컴퓨터만 있다면 이제는 가상악기를 활용하여 음악을 만들 수 있게 되었죠. 2005년도에는 드디어 맥 제품 라인에 인텔 프로세서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파워PC 라인이 인텔에 대적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결국 인텔의 굴복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죠. 맥 미니라는 애플의 데스크탑 라인도 제작을 시작합니다. 아이팟도 라인을 확장을 지속적으로 하며 아이팟 셔플을 출시하게 되죠. 디스플레이는 없고 넣은 노래들을 무작위로 재생할 수 있는 셔플로 재생을 시켜주는 기기였습니다. 또 키노트에 이어 페이지스라는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를 대체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출시합니다. 요즘 맥을 쓰시는 분들은 전부 페이지스와 키노트를 사용하시는데 이때부터 탄생한 것이죠. 아이팟 매출은 무려 4.5빌리언 달러까지 올랐으며 이 당시 기업의 총 매출은 13.9빌리언 달러였다고 합니다. 즉 애플 총 매출의 32%가 아이팟을 판매하고 발생시킨 것이었으며 아이튠즈에서 발생한 매출까지 합하면 39%였다고 하죠. 초창기에는 총 매출의 2.5%밖에 차지하지 못했던 아이팟 매출이 39%까지 오르는 엄청난 성장세를 보입니다. 2006년도 이전에는 애플은 사업 전략을 디지털 허브라고 불러왔었습니다. 2006년도부터는 디지털 라이프스타일로 바뀌게 되죠. 애플은 사업 전략을 디지털 기기들의 중심이 되겠다는 허브 전략에서 디지털 기기들의 모든 것이 되겠다로 바꾼 느낌입니다. 컴퓨터 라인부터 보면 이제 파워PC 라인은 없어지게 되고 맥북 프로, 맥북, 아이맥, 맥 프로, 맥 미니 등 우리가 아는 애플의 컴퓨터 모델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아이튠즈에서도 약간의 변화가 시작되죠. 아이튠즈에서 제3자가 업로딩한 음악, 책, 뮤직비디오, 영화, TV쇼, 게임들까지 구매가 가능해집니다. 애플이 콘텐츠를 전부 만드는 것이 아닌 제3자가 만들어서 판매하는 iOS 생태계가 아이폰이 출시되기 전부터 구현되고 있다는 점을 미루어 짐작해볼 수 있죠. 과연 스티브 잡스가 이때부터 그리기 시작한 큰 그림이었을까요? 2007년도에는 애플 컴퓨터에서 애플로 회사명이 바뀌어버립니다. 본격적으로 컴퓨터 사업에서 벗어나 다양한 디지털 기기를 판매하는 기업으로 거듭나는 시점이기도 하죠. 스마트폰 시대를 연 아이폰이 바로 2007년도에 출시합니다. 근데 지금의 아이폰을 생각해보시면 파급력이 엄청났을 것 같은데 아이팟 출시 초기와 비슷하게 숫자로만 봤을 때에는 매출 측면에서 큰 임팩트를 주진 못했습니다. 이때 아이팟이 1년간 무려 5,100만 대가 판매되었었는데 아이폰은 139만 대 정도밖에 안 팔렸거든요. 아이폰 출시와 동시에 아이팟 터치를 출시하게 됩니다. 아이폰에서 전화 기능만 없는 터치스크린이 달린 아이팟이었죠. 저도 보다가 놀랐는데 2007년도에 애플 TV가 출시되었다 합니다. 초기 애플 TV는 아이튠즈의 콘텐츠를 TV로도 시청할 수 있게 해주는 단말기 정도의 느낌이었다 하죠. 스마트 TV의 전신 느낌입니다. 또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넘버스까지 나오며 오피스 제품들은 맥 OS에서 사용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죠. 근데 전 예전에 맥을 사용할 때 페이지스와 키노트를 쓰면서 엑셀을 사용하던 기억이 있네요. 2008년도에는 앱스토어가 본격적으로 출시됩니다. 이름은 아이튠즈 앱스토어였으나 기존 음악 또는 영화를 아이튠즈에서 판매하던 것처럼 애플리케이션을 판매 및 구매할 수 있는 카테고리가 하나 생긴 것이죠. 앱스토어가 정확히 iOS 생태계의 핵심인데 이때 본격적으로 생태계가 구축되기 시작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애플 제품을 한번 사용하기 시작하면 멈추지 못하는 이유가 기기 간 연결성과 앱스토어라고 부를 정도로 애플 제품의 로열티 효과를 내는데 큰 역할을 하죠. 컴퓨터 쪽에서는 맥북 에어 라인이 출시되며 훨씬 얇은 맥북 라인이 생기게 됩니다. 이제 컴퓨터 쪽에서는 우리가 아는 맥북 라인은 전부 출시가 되었죠. 아이폰 쪽은 2세대인 3G 모델이 출시됩니다. 인터넷을 와이파이 없이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죠. 더불어 아이폰 판매량이 1100만 대로 1년 전 대비 10배 가까이 늘어나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스마트폰의 시대가 시작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2009년도에는 아이폰 3G S 모델이 출시됩니다. 아이폰 판매량이 2073만 대로 또 2배 가까이 늘어나게 되죠. 이 시점에 이러한 성과는 정말 대단한 것이 미국의 금융위기 때문에 소비를 다들 줄이던 시기였거든요. 애플의 제품은 가격이 일반적인 소비재에 해당하는 디지털 제품들보다 비싼데 이러한 성과를 보였다는 것은 사실 엄청난 것입니다. 또 아이팟 터치와 아이폰 덕분에 아이튠즈 측 매출도 1년에 20%에서 30%씩 성장을 했습니다. 사업별 매출들이 2배씩 또는 2배 이상씩 오르니 20%대 성장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네요. 더 신기한 점은 여전히 아이팟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더 컸다는 점입니다. 아이팟 매출이 8조 원 정도 되었었는데 아이폰 매출이 6.7조 원이었거든요. 이 시점에서 전 세계적으로 애플 매장이 273개였다고 하며 10년 전에 애플 매장이 한 개도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엄청난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애플은 10년간 매출도 8조 원 수준에서 36.5조 원으로 4배 이상 성장을 하게 되죠. 애플의 2010년도 이후 이야기도 궁금하시다면 구독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하시고 기다리시면 조만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는 좀 더 흥미로운 회사들에 대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투자 이야기 재미있고 유익하게 들어보셨나요? 더 많은 투자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